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영어 이계진입니다. 이번 4월 24일 날 모의고사가 배포가 됐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간도 제대로 안 재고 얼렁뚱땅 풀고 설사 제대로 시간 재고 풀었다 하더라도 풀이 영상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찾기, 어법, 문맥, 빈칸 추론, 문장 순서, 문장 삽입 이렇게만 엄선해서 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3 4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으며 또 이런 각각의 문제의 틀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지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주제 문장을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해석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 문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그러니까 초반 문장에서 반드시 소재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걸 반드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독해이지 독서가 아니에요.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자, inspiration, 영감이란 재밌는 것이다. 그것은 강력하다. 끊어주고 뒤에서 읽어야죠. 산을 움직일 만큼 충분히. 자, 그것이 스트라이크는 뭐 치다 말고 마음속에 떠오르다 생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가 영감이 떠오를 때, 영감은 carries an author forward. 여기서 끊어줄게요. 작가를 앞으로 이동시킨다. 끊었으니까 뒤에서부터 범람한 강에 내달리는 급류처럼 작가를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만약 너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읽어야 돼요. 무조건. 만약 너가 그것을, 그 영감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너가 기다리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기다리지 않고 뭘 해야 되냐? 자,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대신데 너무 많은 것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져? 산이 이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대하소설이 써여지고, 그 다음에 웅장한 벽화가 그려지는 것과 같이 너무나 많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다. 어떤 사람들한테? by those,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괄호 열고 마지막에 괄호 닫고 이렇게 꾸며주겠죠? 자, 뒤에서부터 읽어볼게요. 특별히 영감을 받았다고 그들 자신을 묘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신에 나오네요. 대신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 매일매일 나왔어. 매일매일 나와서 put their hands on the keyboard, 키보드에 손을 얹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펜을 종이에 대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야기를 앞으로 이동시켰어. 중요한 말 나오네요. 어떤 식으로? 조금씩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아마도 not even recognizing,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영감이 is striking, 떠오르고 있다는 거야. 그죠? 수백 가지의 작고 미세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단어 한 단어씩, 심지어 인식하지도 못해. 수백 개의 작고 미세한 방식으로 온다는 거죠. 뭐 할 때? 그들이 push through, 앞으로 나아갈 때 또 다른 문장, 또 다른 페이지, 또 다른 챕터를.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영감이란 것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매일매일 나와서 조금씩 미세한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영감이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밑에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유명인사, 우린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되게 저명한 어떤 사람이겠죠? 되게 유명한 사람일 거고, 이 사람을 도대체 이 글에서, 이 전체 글에서 얘를 왜 넣느냐? 바로 어떤 인물이 나오면은 바로 윗문장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독해법이에요. 자, 윗문장에 중요한 말을 했으니까 어떤 신빙성 있는 인물을 들어서 윗문장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빙성 있는 인물이라든지 어떤 신뢰감 있는 어떤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윗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어쨌든 그러면 솔직히 좀 하는 학생들은 이제 여기까지 읽고 요런 거 나오면은 벌써 들어가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창의적인 글쓰기는 여기서 인스피레이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적인 글쓰기에서 persistent, 매일매일 나오고 조금씩 가는 꾸준한 노력의 중요한 역할들. 요게 답이겠죠?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맞나? 나는 씁니다. 끊고 영혼이 나를 움직일 때, 그리고 영혼이 나를 매일매일 움직일 때, 뭐 요것만 가져가겠네요. 똑같은 말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정도 읽었으면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24번 마찬가지로 제목 문제죠. 다시 말하지만 제목 문제는 초반에서 소재나 중심 내용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내려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계질서라는 것은 좋다.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글을 어렵게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뭐 과탐이나 사탐하듯이 모든 내용을 뭐 일일이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큰 제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위계질서란 게 좋아. 위드가 잡초란 뜻인데 위딩 아웃, 잡초를 빼다, 뿌리 뽑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나쁜 아이디어를 제거하는데 좋다. 위계질서는 좋아요. 아이디어가 makes it 만드는데 모든 길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 사슬, 그 위계질서 사슬의 가장 위로 올라갈 때 즈음에 끊어줄게요. 그것은 비교될 겁니다. 모든 다른 아이디어와 그 체계 속에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하는 채로? 위드 분사구문 나오네요. 명백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상을 차지하게 되는 채로요.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 잘 안 된다고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위계질서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좋냐? 사슬 위로 올라갈 때쯤, 사슬 위 최고 위로 올라갈 때쯤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가 되고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탑으로 랭크된다는 거죠.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문제. 위계질서가 좋긴 좋은데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뭐냐?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진정으로 혁신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진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종종 보입니다. 매우 나쁜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이 도입될 때. 그럼 여기까지 읽었어.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은 또 어떤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지금 여기 고유명사로 돼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이거는 무슨 뭐 회사 이름이라든지 책 제목이라든지 잡지 제목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명한 인물 혹은 저명한 실험 등이 나오면 그 위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이름을 대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름. 이거는 예시라는 거예요. 예시. 그러면은 이 예시가 왜 중요하냐? 예시를 왜 들겠어요? 그 윗문장이 중요하니까 부연 설명을 하려고, 윗문장을 부연 설명하려고 내는 거겠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뭐예요? 얘가 좋긴 한데 안 좋은 점이 있어. 문제가 있어. 바로 뭐야? 실제로 혁신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도입될 때는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아이디어처럼. 자, 그럼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혁신이 실망이 될 때. 2번. 왜 우리는 끌리는가? 대담한, 용감한 혁신에 끌리는가? 대담한, 용감한 혁신에 우리 왜 끌리?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1번은 좀 약간 그럴듯하기도 할 것 같아요. 자, 3번. 어떻게 위계질서 나왔고요. 위계질서가 놓치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그죠? 놓치는 방식. 그죠? 그 다음에 4번. 집단지성, 획기적 발견의 도구. 이게 집단지성에 관한 글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특허. 그죠? 혁신적인 회사들의 기본적 자산. 특허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1번에서 3번인데 한번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웨스턴 유니언의 유명한, 그죠? 기회를 넘겨버렸어. 웨스턴 유니언은 유명하게 기회를 넘겨버렸어. 어떤 기회였냐? 열고요. 알렉산더 그라함 벨의 특허권과 텔레폰에 대한 기술을 살 기회를 넘겨버린 거야. 분명 예시겠죠? 그죠? 예시. 그죠? 그럼 어떤 예시겠어? 위계질서적인 회사가 혁신적인 걸 날려버린 경우가 나오겠죠? 그죠? 패스돈 날려버린 거죠. 그 당시에 전화통화는 매우 시끄럽고 그 다음에 잘못 전달하기가 쉬웠어. 그죠? 그래서 그들은 먼 거리를 연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은 알았던 거야. 그것에 텔레그램 비즈니스 자체 정보 비즈니스로부터, 정보 사업으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뭐를? 대실한 것을. 수익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정확성과 폭넓은 범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위키피디아가 나오네요. 예시가 2개가 나오죠? 그죠? 웨스턴 유니언은 알렉산더 그라함 벨의 특허권과 기술을 살 기회를 날려버린 거야. 그죠? 왜? 위계질서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을 날려버린 경우에요. 그럼 이 정도만 읽으면은 혁신이 실망이 된 게 아니라, 혁신이 알고 보니까 실망적인 걸로 판명된 게 아니라 혁신적인 것을 위계질서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친 경우가 되겠죠? 그죠?
3번.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하는 학생들은 예시네 구체적인 이름이고 예시네 하고 넘겨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위키피디아도 보나 마나 또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나 아니나. 위키피디아는 농담으로 여겨졌습니다. 끊고 그것이 시작될 때. 그러면은 어떻게 could something written by a crowd 대중에 의해 작성된 무언가가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계 최고의 학자의 작품들을, 그죠? 처음에는 조크로 여겨졌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오늘날 근데 그것은 so much more comprehensive, 너무나 훨씬 더 종합적이야. 어떤 것보다, 그죠? 그것 이전에 왔었던 어떤 것보다, 그죠? 어떤 것보다 너무 종합적, 소대꾸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래서 그것은 널리 여겨집니다. 유일한 백과사전이라고. 이 정도 읽으면, 자, 웨스턴 유니온과 위키피디아의 예를 들어서 위계 질서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진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도입될 땐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친다는 거고, 조크로 받아들여서 놓친다는 거죠. 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